안녕하세요. 이럴 땐 이런 책 인프로입니다. 미래 간호사들에게 추천하는 책 세 번째 편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뭐죠? 아픔이 길이 되려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에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질병의 원인을 사회 전반에서 찾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통계나 논문들을 인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잘생긴 작가분이 등장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승석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의사로서 일을 잠깐 하시다가 교도소에서도 일을 하시고 여러 이제 사회병리학적인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보건학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개인에게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지를 공부하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잖아요.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교수님까지 되셨는데 이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늘 소수자들, 아픈 현장들, 그리고 사회의 어떤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특별하게 그 미래 간호사가 될 인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간호사라는 직군이 하는 업무가 이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병이 재발하는 걸 또 방지를 하고 대상자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까지가 간호사의 업무인데, 여기서 의학적인 지식을 얻는 거 말고 나머지 4가지, 5가지 정도는 이 책에서 다 얻을 수가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제58회 한국출판문화상 각 신문과 각 단체에서 추천도서로 많이 추천을 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앞부분이 저는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이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승섭 작가님은 이제 사회역학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사회역학은 뭘까요? 이제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이 어떻게 퍼져서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됐는가를 조사한다면, 사회역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어떤 병리적인 부분이 생겨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가를 역추적해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의사라고 하면, 그 의료인이라고 하면 아픈 질병을 치료하는 걸로 이제 국한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 책의 전반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아프다고 하는 질병의 주체를 사회로 보는 거네요. 네, 사회가 아프고 사회 구성원인 사람들이 아프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을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장에서 당신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책의 관점을 가장 잘 소개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낸시 크리거 교수의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역학과 원인의 그물망, 거미를 본 사람이 있는가? 이게 제목인데, 원인의 그물망이 뭐냐면, 예를 들어 당뇨를 보게 되면 당뇨라는 질병은 노화, 가족력, 고혈압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뇨가 발병을 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를 원인의 그물망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크리거 교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그물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냐? 아니다. 그 그물망을 짜낸 거미를 보자. 그 거미를 본 사람은 누군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건데, 일터의 안전성과 금연율의 상관관계를 이제 비교를 해주시죠. 일용직 노동자에게 당신 계속 담배를 피게 되면 10년 뒤에 폐암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일터의 안전성이 어떤지, 거기서부터 야기되는 불안감은 어떤지, 그 불안감으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담배를 피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고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너네들은 간호사가 돼서
대상자의 삶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대상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담배를 폈다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까지가 보건교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간호사들이 그리고 예비 간호사들이 이 책을 한번 깊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건강이 악화되면 그 악화된 건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담배를 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네. 그 원인을 해소해 주는데 관심을 갖는 거군요. 네. 이 책은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그 사례들을 말 그대로 사회역학 추적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맨 처음에 이제 간호사의 업무 중에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의 병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것까지 또 간호사의 업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말하지 못한 상처, 기억하는 몸 1장의 제목인데 가난은 우리 몸에 고스란히 새겨진다 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부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의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간호대도 1학년에 딱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배우는 게 바로 해부학이에요. 저도 이제 그걸 외우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책에서 얘기하기를 시체 해부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합법적으로 용인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16세기 영국에서 이제 사형수를 해부하기 시작했고 이제 막 사체를 절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19세기가 되어서야 이제 기증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99% 이상이 구빈원 출신의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해부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거죠. 이제 부신에서 분비를 하게 되는 코르티솔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많이 분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신이라는 기관이 비대해지거든요. 그 비대해진 부신을 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 부신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을 해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부신이 굉장히 작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신이 작은 거는 병이다.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작은 거다라고 하면서 특발성 부신 위축증이라는 병명을 붙입니다. 굉장한 오류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우리 해부학이 발전을 한 건데 간호대를 다니다 보면 또 많은 공부량과 굉장히 많은 이해력을 요구하는 공부를 하면서 현타가 많이 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해부학의 어떤 역사를 아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지식을 위해서 희생당했고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떠한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시하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는 재소자들. 네,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도소에서 일을 하셨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나눠주셨어요. 이 책 속에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약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약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의무실 안에서 깽판을 치는 이런 재소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을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저 재소자는 16살 때부터 이 교도소에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16살이다.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 16살입니다, 선생님. 하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재소자들이 감염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2배 이상 높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골절 같은 경우는 300배 이상 높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 사람들을 치료해주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교도소에서라도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되 그 사람들이 아프게 방치해두는 거는 그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단순한 동정심이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일이기 때문에. 간호하기 싫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을 간호하시는 간호사분들의 얘기가 언론으로 이제 막 나오잖아요. 보면은 뭐 간호사들한테 식판을 엎고
이제 뭐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하는 그런 확진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간호사가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고 때려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솔직히 흔치도 않고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강요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직업의식과 신념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 부분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직업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아프게 되면 마음도 아플 가능성이 네, 크다가 보니 그렇죠. 어떤 감정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응대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멘탈과 따뜻한 마음을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에는 너무 큰 욕심이고 네. 참 어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현장에서 보건의료에 애써주시는 간호사분들에게 매우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이 안에는 뭐 삼성 반도체의 근로자 이야기, 쌍용 자동차 해고자 이야기, 그리고 아픈 저희들의 과거죠. 그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 이외에도 다양한 그 사회적인 소수, 뭐 성소수자들 포함해서 이런 소수자들의 아픔을 추적해서 조사하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 방안들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인 관계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과 사람의 어떤 생물학적인 건강이 직결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작가님께서. 그걸 증명하는 자료들로서 문화적인 이동성에 따른 건강, 예를 들면 이주 일본인들의 심장병 발병률을 통계를 내보고 사회적인 관계망이 다양할수록 감기라는 질병이 확실히 덜 발병하더라는 것도 이제 팩트로 증명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비만인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충분히 있고 가족 중에 비만인 사람이 있으면 나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그거에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사는가가 내 건강과도 굉장히 직결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배우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또 간호사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가장 많이 대하고 마주하고 얘기하는 직군이 사실 간호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저는 간호사분들이 환자분들, 대상자분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마음에 빈자리가 있을 때 그런 빈자리를 조금 채워주는 역할을 해드릴 수도 있고 라포라고 해서 유대감도 형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플 때 의사 선생님들한테 처방을 받지만 그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시간들은 간호사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호사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친절하게 해주고 예를 들면 힘을 좀 북돋아준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용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동물이죠. 메슬로우 욕구 단계선에서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회적인 욕구를 원하는 거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그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서도 사회역학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질병들의 대체적인 어떤 원인이 공동체 내에서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개인이 건강하려면 사회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주세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너무 막 선을 끊고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저런 사람 이렇게 막 분류를 해버리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나한테 말 실수를 했으면 좀 실수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아 쟤는 말 함부로 하는 애다라고 낙인을 찍고 쟤랑 연을 끊어버리고 내 인간관계를 이만큼으로만 단정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고 이제 누구나 말 실수도 하는 거고 누구나 어디서는 영웅이 됐다가 악역이 됐다가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의 이런 부분만큼은 미래 간호사가 될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겪게 되는 질병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단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간호사가 되실 분들의 시각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길래 이런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 딱 그 부분 것 같아요. 네. 개인의 질병은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질병이 될 수 있고 그 질병을 고쳐야지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네, 지금까지 미래 간호사들에게 추천하는 세 번째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꼭 뭐 미래 간호사를 지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책은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거든요. 누구나 다 봐야 되는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 책을 함께 보고 이 작가님의 가치 그리고 이 작가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